안녕하십니까. 참 어떻게 인터넷을 보다 보니까 제 친구 사진이 한 장 나오네요. 여기 있는 이 친구가 제 친구인데 이름은 그 준추안이 중국 사람입니다. 본토에서 온 중국 사람. 그래서 저보다 나이는 한 10살 정도 더 많은데 지금 그 학교에서 과학 프로젝트를 해가지고 상을 받은 그 장면을 촬영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친구 얘기를 하는 이유는 요새 뭐 사람들이 힘들다 그러죠. 근데 뭐 인생을 살다 보면 힘든 일도 닥치지만 이 친구 정도 되는 힘든 일을 겪고 또 나름대로 뒤가 좋았던 친구는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직접 만난 이 친구하고 개인적으로 친했던 그런 내용을 한번 말씀드리고 또 힘이 드신 분이 있다 그러면 좀 힘을 내고 또 새로운 도전을 할 수 있는 기회로 삼았으면 좋겠습니다. 최근에 이 기사는 그 뉴욕 포스트 8월 1일자 기사인데 뉴욕의 엘리트 스타이븐슨 하이스쿨에 그 새로운 교장이 왔다. 일개 학교의 교장이 바뀐 게 신문에 날 정도죠. 뉴욕타임스에도 났습니다, 물론. 그래서 새로 온 교장이 아주 기분 좋게 그 한국계 유선생이 와가지고 우리가 아주 기분이 좋았죠. 처음입니다. 한국계가 이 학교 교장이 된 건 그전엔 중국계도 한 명 있었고 뭐 그랬는데 이 학교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면요. 이 학교는 뉴욕의 그 공립고등학교입니다. 시험을 통해서 들어가는 특목고죠. 특목고인데 미국 전체 공사립을 합쳐서 그 탑 10에 들어가는 학교입니다. 그래서 뭐 아무나 그냥 원서 낸다고 가는 학교는 아니죠. 그래서 뭐 어느 정도 학교냐 그러면 지금까지 제가 알기로는 5명의 노벨상 수상자를 배출해서 뉴욕시 학교 중에 전체 2등이죠. 그 과학고등학교인 브롱스 하이스쿨이 그 1등으로 9명이고 노벨상 수상자 대단하지 않습니까? 한 학교 출신이 노벨상 수상자가 9명이라는 게. 그리고 학교가 바로 그 9/11 공격을 당했던 그 트윈타워 앞에 있죠. 원래는 그 아래쪽에 있었는데 그쪽이 동네가 좀 나빠지니까 돈 들여서 옮겼습니다. 그래서 아주 공부 잘하는 학교, 미국에서 가장 공부 잘하는 학교 중에 하나. 그리고 공립학교니까 정원이 좀 많습니다. 800명 정도 뽑는데 그 중에 한 200명 정도가 매년 아이비리그하고 MIT 같은 최고 명문 대학을 진학하는 그런 학교의 하나입니다. 그래서 지금 자기 아들, 딸이 그 흑인인 그리고 이 학교에 입시해서 실패한 그 뉴욕시장은 흑인을 뭐 많이 받아줄 수 있게 제도를 바꿔야 된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렇지만 여기 보면 나오지만 이 학교는 역사적으로 70% 이상이 동양인입니다. 그 아주 동양 사람들이 이민 와가지고 정말 밥은 굶어도 여기 보내려고 과외는 죽어라 시키죠. 학원도 보내고. 그래서 한국계 학원이 먹고 살았던 이유가 이 입시 때문에 먹고 살았죠. 그다음에 코케이지언 백인이 21%. 그래서 뉴욕의 유명 정치인들이 자기 애들을 시험을 보게 해갖고 이 학교에 붙으면 보내고 안 붙으면 사립을 보내버리죠. 1년에 5만 불, 6만 불 하는. 그 다음에 아프리칸 아메리칸이 1%. 그러니까 뭐 여기가 800명 정원이라 그러면 8명, 많아야 9명. 그러니까 뭐 뉴욕 시장이 자기 아들, 딸들 다 떨어지고 화가 날만 하죠. 그 다음에 이제 히스패닉은 사실 그 집안 출신 배경이 좋은 학생들도 많습니다. 엄마 아빠가 뭐 의사고 이런 애들. 히스패닉하고 흑인하고 차이라 그러면 흑인들은 공부를 별로 안 하는데 히스패닉은 공부에 대한 열의는 굉장히 높죠. 그래서 뭐 이 정도 되는 학교인데 아까 그 사진 닥터리 존 첸리가 나온 사진도 이 학교와 관련이 있어서 나온 겁니다. 클럽이 제가 알기로는
150개에서 200개 정도 사이에 학생들의 클럽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 같은 때 글을 하나 쓰면서 블로그에 한국의 서울과고인가요? 서울과고하고 대원외고를 찾아봤더니 클럽이 30개 정도밖에 없더라고요. 그래서 깜짝 놀랐습니다. 학생들이 이렇게밖에 클럽 같은 걸 안 하나 그러고. 그래서 여기 보면 노벨상 근데 이제 이 학교는 노벨상 수상자가 조금 적은 이유가 뭐냐면 딴 학교보다 여기 수상자들이 나와 있죠. 여기는 좀 애들이 법대 쪽으로 문과 쪽으로 많이 진학을 합니다. 대학을 갈 때. 그래서 조금 브롱사이언스는 완전히 서울 과거같이 과학고등학교고요. 그러니까 거긴 노벨상을 9명이나 받을 찬스가 있었죠. 여기는 조금 거기에 비해서는 떨어집니다. 그렇지만 이제 뭐 퓰리처 상이라든가 뭐 이런 쪽에서는 아주 그냥 대단히 두각을 나타내는 학교죠. 왜 이 얘기를 하냐? 이 얘기를 하는 이유는 이 닥터 리가 이 학교 화학 선생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학교 얘기를 좀 해봤는데, 제가 뉴욕에서 교사가 되는데 가장 큰 영향을 미친 그런 사람이죠. 그래갖고 이 사람이 살아온 얘기가 그야말로 인생 도전기라고 해야 되나? 그런 내용입니다. 저랑은 개인적으로 아주 친하고, 작년에 이제 은퇴를 한 것 같습니다. 올해 스타이븐슨 하이스쿨 교사 명단에 보니까 없는 거 보니까 아주 늦게 50이 다 돼서 교사가 돼갖고 20년 꽉 채우고 연금을 받으면서 은퇴를 한 것 같아서, 전화를 한번 걸어봐야 되겠습니다. 여기는 지금 Rate My Teachers라는 그런 미국 학생들이 만든 사이트입니다. 여기서는 교사들의 자질이나, 그럼 미국은 고등학교 정도 되면은 수강 신청을 하죠. 그러니까 학생들이 어떤 정보를 나누기 위해서 교사들의 자질이나 이런 거를 평가하는 학생들이 만든 사이트입니다. 여기 보면 준첸리는 클러리티, 그러니까 잘 설명하는 거에서는 아주 낮은 평가를 받죠. 왜? 영어가 중국식 영어가 아주 띡합니다. 그래서 액센트가 중국식 액센트가 대단히 아주 심한 사람인데, 그러면 이지하냐 이지하다 뭐 이쪽 평에서는 좋은 평가를 받고 있고, 반면에 시험은 뭐 보통 수준으로 낸다, 약간 어렵기도 하다, 뭐 쉽다, 뭐 이런 평가가 비슷하게 나오는데, 그런가 하면 knowledgeable, 제대로 알고 있다. 대답한 전원이 5스타로 대답을 했죠. 확실하게 화학 선생이었는데 뭐 100% 확실하게 이해를 하고 가르치는 건 확실합니다. 일단 공대에서 박사를 받았을 정도니까요. 텍스트북을 어느 정도 사용하냐 뭐 이런 것들이 이제 미국 학생들이 교사를 평가해 가지고 사람 수업을 들을 거냐 말을 거냐 뭐 이런 수강 신청을 하는 그런 근거로 삼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과의 저와의 그런 어떤 개인적인 내용을 잠깐 말씀드리면, 그래서 이 친구를 처음 만난 거는 1986년도 이 브루클린 팔리테크닉 인스티튜트라는 학교에서였습니다. 저도 86년 1월 달에 이 학교로 박사과정으로 유학을 왔고, 이 친구가 그해 9월 달에 중국에서 이제 유학을 왔는데, 재밌는 거는 이 친구는 그런 얘기를 한 일은 없는데, 다른 중국 친구 얘기에 따르면 이 친구가 무슨 중국 과학원에서 주는 발명상, 동상을 받았다 그럽니다. 근데 그 친구의 전한 친구의 말에 따르면 금상, 은상은 정치적으로 결정이 되는 거고, 동상이 진짜 상이라고, 진짜 실질적인 1등이다. 뭐 어떻게 됐든 그걸 받아서 미국에 유학을 오게 됐습니다. 80년대에 중국에서 오는 미국 유학생들, 본토에서 오는 미국 유학생들은 질적으로 지금하고는 완전 비교도 안 될 정도의 학생들이었습니다. 인도 학생들이 대부분 IIT 출신들이었고, 중국 학생은 대부분 북경대학이나 칭화대학 출신이었는데,
이 친구는 그清华대학 출신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여간 어마어마한 그런 그 능력을 가진 친구였는데 나이가 너무 많았죠. 제가 그때 20대 후반인데 이 친구는 40대가 다 돼갔으니까 완전히 아저씨죠. 근데 하여간 어떻게 친해졌습니다. 친해지게 된 건 이제 실험을 하다가 뭐 서로 도움을 주고받고 뭐 이러다 보니까 친해졌는데, 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 오자마자부터, 물론 그때는 중국이 뭐 가족 동시 출국 이런 걸 허용을 안 할 때니까 지금 북한하고 똑같죠. 그래서 부인이 있으면 놔두고 나와야죠. 그래서 부인하고 자식 하나가 있었는데 그들은 중국에 있고 오자마자 물론 뭐 국비장학생이니까 학비 같은 거는 염려가 없었는데 또 이제 교수하고 얘기를 해갖고 바로 RA 리서치 어시스턴트십을 받아가지고 이제 생활비를 지원받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매일 보면 저녁에 수업이 끝나면 없어져요. 우리는 이제 집에 가서 쉬어야지 그러는데 어디 가냐 할 때 근처에 있는 중국집에 가서 그릇을 닦는 겁니다. 중국집 영업이 끝나면 설거지거리가 쌓여 있는데 한 2시간 정도 매일 그 돈을 악착같이 벌고 모으고 사는 것도 정말 우리 기준으로는 말도 안 되는 그런 곳에서 살더라고요. 그러니까 원베드룸에서 중국 사람 6명이 모여서 살고 뭐 이런 식으로 살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러나 했더니 돈을 악착같이 모았어요. 모으면서 또 공부도 열심히 하고 그래갖고 이제 그 친구가 박사학위가 없었으니까 박사학위를 따로 온 겁니다. 그래가지고 돈을 왜 이렇게 모으냐 그랬더니 자기 중국에 식구들이 있다. 근데 그때는 미국에서 뭐 한 하루 일당이 50불 정도 할 텐데 이틀이면 100불이죠? 근데 자기 중국에서 월급이 100불이 안 됐답니다. 그리고 자기 부인도 뭐 그 중국의 그 북경 한의과대학, 북경 중의과대학의 그 내과 과장으로 있는데 그 당시에 월급이 100불이 안 됐다 그러니까요. 그래서 하여간 악착같이 일을 해서 돈을 보내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아주 재수가 좋은 일이 터졌죠. 89년도인가요? 중국에서 천안문 사태가 터졌죠. 중국에서 천안문 사태가 터져서 중국 학생들이 뭐 굉장히 열심히 그 데모도 하고 뭐 이랬는데 그렇게 되다 보니까 이제 그 제 다른 친구 중국인 학생은 그 뉴욕타임스에 얼굴이 뭐 맨 앞에 나올 정도로 피켓 들고 서 있는 그런 장면도 찍히고 그랬는데 미국 정부가 중국 유학생 전원에게 영주권을 줬습니다. 그 다음에 아주 파격적인 거죠. 그래서 미국 역사상 없었던 일인데 이 사람들 들어가면 이제 데모하고 그런 거 조사받고 불이익을 당할 수 있다. 그래서 전원에게 영주권을 줘버렸습니다. 그래서 이 친구도 그때 아주 럭키하게 영주권을 받았죠. 그리고 제 기억으로는 92년인가 93년에 박사를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40대 한 초반 중반 그 정도의 박사를 받은 거죠. 그 당시에 저희가 다녔던 이 브루클린 팔리텍은 지금은 이제 NYU한테 팔려갖고 NYU 공대가 됐습니다. 원래 팔리텍이 NYU 공대를 샀던 학교인데 뭐 공대 수입이 떨어지니까 할 수 없이 팔렸죠. 그래서 지금 NYU 폴리라고 불리는데 그러니까 재밌는 거는 학교 다니면서 이 친구가 그 얼마나 열심히 일을 하고 돈을 벌었는지 영주권을 따고 나서 그 당시에 이제 중국 정부에서 그렇게 해서 영주권을 딴 학생들의 그 가족들 출국을 완전히 금지시켰습니다. 그런데 이 친구는 그 당시로 제가 기억하기에 10,000불 이상의 돈을 그 뇌물로 쓴 걸로 알고 있습니다. 뇌물로 써갖고 부인을 데리고 왔습니다. 부인을 미국으로 데리고 오고 자식은 이제 볼모로 아직도 잡혀 있고 나중에는 이제 또 돈을 더 많이 둘이서 죽자고 모아가지고 정말 그 당시에 파격적인 그 한 98년, 99년 그 정도 될 겁니다. 뇌물을 주고 그 아들도 데리고 왔는데 또 아들이 문제를 일으켜갖고 저한테 뭐 상담도 하고 그런 일이 많았는데 그러니까 뭐 그런 부인이 왔습니다. 그래서 부인이 그 제가 말씀드렸지만 그 북경대학 중의 그 한의과 과장이었다 그랬죠.
그래서 저하고 이 친구하고 가장 큰 추억은 뭐냐면, 이 친구가 물론 뭐, 돈을 모으다 보니까 운전을 하고 차를 사고 이런 건 꿈도 못 꿨죠. 그래서 그런 것이 없었는데, 이제 부인도 오고 그러니까 자기도 운전을 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저한테 운전을 좀 가르쳐 달라 그러더라고요. 그때 저도 그 6500cc짜리 그 캐딜락을 몰고 다닐 텐데, 그렇다고 해서 좋은 차가 아니고, 그게 싸서 산 겁니다. 오래돼갖고, 한 20년 정도 된 차인데, 20년 정도 된 차가 6500cc면 고장이 절대로 안 나죠. 그래서 산 차인데, 하여간, 이 친구가, 이제, 제가 그때 허리가 안 좋아서, 밤일하고 그럴 때라, 저한테 그 부인이 침을 놔주고, 저는 그 집에 가서 침을 맞고, 그리고 또 한약을, 중약을 주고, 저는 이 친구 운전을 가르쳤는데, 얼마나 소질이 없는지 10번 떨어졌습니다. 10번. 그래서 필기시험도 2번 다시 보고, 11번 만에 드디어 붙었죠. 그래서 제가 너무 지겨워서 침을 맞으러 다니다가 결국은 포기했는데, 그 순간에 이 친구가 붙어가지고, 다행스럽게도 그래도 저희가 됐습니다. 근데 이제 대학에서 박사를 받고 졸업을 했는데, 나이가 너무 많으니까 취직이 안 되는 겁니다. 미국이 아무리 뭐 나이를 안 본다 그래도 영어도 떠듬떠듬하는 중국 액센트가 강한 그런 중국 사람한테 잡을 제대로 나올 리가 없죠. 그래서 이 친구가 고민하다가 택한 직업이 뭐냐면 미국의 공립고등학교 실험보조원, 교사도 아니고 실험보조원, 그걸로 취직을 했습니다. 물론 그때는 아직 아들이 오지 않았을 때니까. 그리고 얼마나 아끼면서 사는지, 또 재수가 좋게도 이 친구가 살던 집이 뉴욕시 사적지가 되면서 거기 살던 중국 학생들이 맨하탄 남쪽에 있는 시리 아파트, 거기는 한 달에 200불만 내면 되는데 거기에 입주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거기 살면서 아주 고생하면서 무시당하고 박사인데도 그러고 살다가 이제 1년 정도 경력이 끝나고 그리고 이제 교사로 처음 직장을 얻은 게 바로 이 스타이븐슨 하이스쿨이었습니다. 그래서 아주 대단한 좋은 경험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이제 잘 됐다 그랬는데 이제 거꾸로 몇 년 지나서 제가 이제 과외 선생으로 돈을 잘 벌다가 몸이 아파져가지고 이제 수술을 해야 되니까 이 친구하고 통화를 하겠는데 이 친구가 그러지 말고 너 공무원하고 연금 같은 거를 준비하는 게 어떻겠냐 뭐 이런 얘기를 해줘서 사실 교육학이라고는 전혀 들어본 일도 없는 제가 교사를 시작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마침 또 기회가 되고 저도 이 학교에 갈 기회가 있었는데 저는 당시에 아들이 이 학교 학생이었기 때문에 conflict of interest, 그래서 그러니까 이해 충돌 여지가 있는 데다가 또 제가 당시에 이 학교에 애들 과외를 시켜가지고 뭐 20-30명 학교에 입학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뭐 그런 문제, 학교에서 네가 만약에 우리 학교 교사로 오면 과외는 그만둬야 된다. 아니면 최소한 우리 학교 학생이나 학생 가족의 과외는 하지 말아야 된다 해서 그 당시에는 뭐 제가 과외 선생으로 버는 수입이 훨씬 높았으니까 그렇게 못한다 그래서 이 학교 교사로 가지 않았죠. 그래서 어떻게 됐든 저도 이제 23년 차 교사가 되었고 은퇴할 나이가 됐는데 이 친구는 뭐 나이가 그렇게 먹어서도 끝까지 버텨가지고 20년을 채우고 풀 리타이어먼트 에이지가 돼가지고 드디어 이제 리타이어를 한 것 같습니다. 참 끈질기게 살아왔고 엄청나게 억척스럽게 살아서 지금 뭐 요새 닥친 조금 경제적인 어려움 그 정도는 비교도 안 되는 그런 인생을 산 친구죠. 다행스럽게도 이민 초기에 말썽 부리고 말도 안 듣던 그 아들이 잘 적응해서 그래도 물리치료 전공하고 지금은 밥벌이 잘 하고 있다는 얘기를 제가 2-3년 전에 들었습니다. 그래서 오래된 친구 젠 추안이 잘 되길 바라면서 그의 은퇴가 행복하기를 저도 바라봅니다. 뭐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즐거운 또 하루 되시고 행복하세요. 도전하고 사십시다.